네, 안녕하세요. 네, 휠체어 타고 어디까지 가봤냐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장애인의 여행의 권리. 네, 휠체어 타고 어디까지 가봤나 입니다. 예, 저는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요. 길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는 다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면은 길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전윤선이고요. 네, 저 소개 이렇게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가려면 많은 준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네, 한 방에 해결할 것인데요. 먼저 어디를 갈 것인지 행선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네, 이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뭐 많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여행지를 정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도를 보고 나서 여행하는 것 중에서 뭐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라고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봄에는 봄꽃 지도를 따라서 여행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둘러보고 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가봐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 둘러보고 나면 다른 나라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행을 하려면은 며칠을 어떻게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또 정해야 되겠죠. 네, 정하는데 며칠을 갈 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날씨가 중요하겠죠. 날씨를 체크를 잘해야 되겠죠. 예, 날씨 체크를 잘해야지만 여행 가서 낭패를 보지 않겠죠. 자, 그리고 또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 간 길은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코스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동선을 그렇게 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선 안에 네, 숙박, 네, 숙박 있어야 되고요. 먹을 때도 있어야 되겠죠. 식당도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죠. 예, 동선 안에 이게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행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날씨 체크를 하고요. 자, 또 이건 뭘까요?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떠나는 거와 모르고 떠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여행의 그 감동이 다른데요. 자, 그리고 여행 가면은 또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맛있는 음식,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축제. 그 지역에서는 어떤 축제를 하느냐. 축제나 문화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여행 가면은 여행지에 도착해서 또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것인지, 네. 저상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비행기를 탈 것인지, 배를 탈 것인지, 여행지마다 이렇게 조금 달라요. 또 기차를 이용할 것인지, 네. 또 아니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것인지 다른데요. 어, 승용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네, 한번 여행 떠날 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여행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만이 또 챙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행자의 노트입니다. 이거는 특히 장애인분들이 꼭 챙겨야 할 건데요. 노트, 필기할 수 있는 노트, 작은 노트 챙기고요. 노트가 없으면 뭐 포스트잇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돼 있죠. 이 스마트폰을 노트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뭐 지역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런 멘트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기록하기 손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이렇게 녹음기
활용해도 되고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요거 기록을 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여행지에서는 작은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행지에 딱 도착하면은 그 지역에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 팜플렛을 보면은 다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차, 호텔 이런데 이런 팜플렛은 다 비치돼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어떻게 동선을 짜고 어떻게 돌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냥 휙 지나치고 보면은 나중에 갔다 와서 나 그냥 거기 갔다 왔어 인증샷만 딱 남기고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냥 잊혀지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는 것들은 그 여행지에 갔더니 어떤 작은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 아니면은 뭐 작은 생물들이 예쁘더라, 이런 거를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에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현지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현지인에게 말을 먼저 걸게 되면은 인사를 하면서 말을 먼저 걸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팜플렛에 없는 것들 이런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꼭 하면서 말을 겁니다. 요거는 해외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간단한 인사 같은 정도는 배우고 가는 거고요. 현지인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게 되면은 덤으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 걸기가 좀 어색하다 싶으면요. 현지에 있는 구멍가게라도 들어가서 음료수라도 사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 유명합니까? 여기는 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뭐 장애인 화장실이 혹시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현지인들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이 동네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더 상세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 모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는 거를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것들 현지인들한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경북 예천의 상강주막인데요. 이 주막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를 이 동네 어르신들, 혹시 어르신들이나 또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면은요,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여행하면서 또 필수품이 있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꼭 챙겨가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찍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는요,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내가 그때 거길 갔다 왔지 하면서 볼 수 있고 또 이 사진 속의 풍경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가서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자, 지역 음식을 꼭 먹어봐야 됩니다. 지역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여행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또 지역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사진을 찍어 두는 겁니다. 자, 이 몸국. 그 지역만의 특별한 음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몸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몸국이 뭐지? 하는 이렇게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몸국이라는 뭐 유래도 알 수 있고, 몸국은 제주 지역의 음식인데요. 그리고 홍어, 상합, 삼합. 그 음식을 먹어보는 행위는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문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꼭 먹어봐야 되고요. 이 통영 충무 김밥 이것도 왜 김밥 속에 아무것도 안 넣고 저렇게 했을까라고 이 음식을 먹어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통영 충무김밥은요. 예전에는 통영이 섬이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섬 밖으로 나갈 때 겨울에는 뭐 이렇게 김밥 속에 이 내용물을 넣고 김밥을 만들어도 됐지만은
겨울 이후에는 이 내용물 때문에 다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상하지 않고 이 음식을 오래 먹을 수 있을까 해갖고 내용물을 다 빼갖고 밥 따로 내용물 따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음식이 발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7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예, 농산물로 메밀이라든지 배추라든지 고랭지 배추 예, 이런 걸로 전을 만들어서 먹고요. 예, 광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경의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예, 젓갈로 만든 정식 예, 그렇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쪽에는 수원 갈비가 유명하죠. 예, 수원 갈비 유래에 대해서 또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 한정식 예, 서울 한정식이 왜 발달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서울에는 궁궐이 있었잖아요. 예, 임금님의 수라상 때문에 예, 이런 한정식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언제나 여행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정말 또 가고 싶거든요.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여행의 매력에서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자꾸 여행을 가고 싶고, 슬퍼도 여행을 가고 싶고, 기뻐도 여행을 가고 싶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자립 여행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이곳은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이 꼭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요. 이건 편의시설도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요 우도예요. 예, 섬 속의 섬. 제주도 가면은 우도들 많이 가시잖아요. 예, 우도 한 바퀴가 한 17km 정도 되거든요. 뭐 차로 돌아도 좋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우도 한 바퀴를 돌면은요 이 차로 도는 그 감동하고는 전혀 이 감동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도를 여행할 때는 꼭 예, 자유롭게 전동 휠체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도를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남한강 자전거길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인데요. 여기는 팔당역에서부터 양수리역까지 이 길이 워낙 잘 돼 있어 갖고요. 자전거가 갈 수 있으면 휠체어도 예, 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는 길 자체로만도 예쁘지만요. 이 주변에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약용 생가에서부터 네, 그 세미원 예, 물의 정원까지 네, 그다음에 배다리라고 하죠. 옛날에 그 임금님이 강을 건널 때 놓였던 이 다리까지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덕궁 달빛길 예, 이것도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 예, 그런 코스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진해 벚꽃 축제 여기는요 CNN이 정한 그 한국의 50곳 중에서 꼭 가볼 만한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벚꽃 명소가 있지만은 예, 진해만큼 진해가 가장 아름다운 벚꽃 명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꼭 가보시고요. 자, 순천만이요. 네. 순천만은 열린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사계절 모두 가도 아름답지만요. 특히 가을에 가면은 이 갈대숲이 너무 아름다워 갖고 예, 정말 감동을 받고 오는 여행지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근대문화유산 예, 이거로 이제 관광지화 한 곳이 많은데요. 여기 군산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예, 근대문화유산 벨트 해가지고 휠체어로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곳곳마다 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또 근대문화유산인데도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 설치되어 있고 이 코스는 웬만하면은 휠체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말했던 거는 그 부산 태종대입니다. 태종대도 예, 휠체어로 한 바퀴 뺑 돌면 좋고요. 또 여기는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 예, 성곽 여행 중에서 최고로 꼽는 데입니다. 자, 정선 5일장, 예, 5일장 열차를 타고 가면은 가능하고요. 자, 동해안에는 무코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동해안은 많은 관광지가 있고 뭐 정동진도 있고 경포대도 있고 뭐 낙산도 있고 많지만요. 이 무코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운영하시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있고 또 기차역에서 내리면은 바로 예, 바다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묵호에서 유명한 그 벽화마을도 있고요. 논골담이라는 벽화마을이 있고 묵호 등대에 올라가면은 이 동해 바다가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조용하면서도 장애인이 충분히 예, 여행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잘 돼 있는 그리고 그렇게 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곳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갔다 오면 갔다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